제가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오후에 일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체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하세요? 그러면 한번 다시 질문을 바꿔서 오전에는 그럼 중요한 업무들이 끝나잖아요. 그쵸? 오후에 남는 업무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죠. 물론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들이고요. 이게 그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 일 저 일을 좀 나이브하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일들도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의 가설이니까 한번 이런 방식으로 루틴을 좀 만들어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것을 회피한다기보단 체력이 떨어진 거가 맞는 것 같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제 3시간 동안 원래 안 하던 방식으로 딱 집중과 몰입을 해서 업무를 끝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력 관리를 그때부터 하셔야 되는데 전력 질주를 하고 쉬지 않고 다시 또 전력 질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몰입이 안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아침에는 3시간 일하고 그 뒤에 점심시간을 가지시잖아요. 그쵸? 점심시간 얼마 정도 쉬세요? 그럼요. 이건 당연히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3시간 뒤에 1시간 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 3시간 일하고 다시 또 1시간 쉬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점심을 먹는 건 당연히 휴식이에요. 휴식, 리프레시요. 근데 자, 이걸 알려드릴게요. 점심을 먹고 와도 체력이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만큼 안 채워지죠, 사실. 그쵸? 원래대로 안 돌아오잖아요. 3시간을 일하려고 하는 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쉬어야겠어요? 1시간이라고 20분 쉬거나 30분이라고 10분 쉬거나 이렇게 휴식 시간을 고정해 두셔야 돼요.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자주 많이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표한 업무를 퇴근 시간 전에 끝내실 수 있어요. 그 회사에 보면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딴짓 엄청 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보면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화장실에 모여있고 탕비실에 있고 제가 화장실을 정말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볼 일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리프레시가 필요하니까 그쵸. 계속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오고 그랬거든요. 물 한 잔 마시고. 근데 보면 우리 회사에 일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진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욕심만큼 성과를 못 내냐면 그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점심시간 때도 일해요. 밥을 간단히 먹고 그리고 저녁도 안 드세요. 저녁 먹을 시간에 일한다고 하고 효율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저는 점심도 1시간 완벽하게 다 풀로 쉬고 저녁도 야근을 심하게 해야 될 때는 1시간이 뭐예요? 한 1시간 반 정도 쉬기도 해요. 식사하고 들어와서 1시간 정도 산책도 하고요. 재밌는 건 제가 같이 밥 먹자고 권한 사람들, 직장 동료들 중에서 저는 이거 밥 먹을 시간 동안에 일 빨리 끝내고 퇴근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빨리 퇴근하는 사람 본 적이 한 명도 없어요. 가서 보잖아요. 밥 먹고 들어와 보고 있으면 죄다 딴짓하고 있어. 막 유튜브 보고 있거나 웹툰 보고 있거나. 그러니까 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딱 그 쉬는 시간을 루틴으로 만들어 놓고 근무를 했을 때 퇴근하는 시간이 내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단축시키면 칼퇴하는 거고 그 시간이 단축이 안 되면 야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쉬는 시간을 편성하지 못하고 그냥 갈아넣기만 했다가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쉬는 것도 못해요. 쉬는 것도. 체력이 안 되니까. 그 단 것 땡기고 계속 잠도 안 오고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엄청 피곤한데 눈알이 너무 퀭해서 잠을 못 자겠는 경우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치기 전에 쉬어야지 잠도 숙면을 취하는 건데 너무 자신을 갈아 넣으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럼 다음날에도 컨디션이 악영향을 미치고 이게 좀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쉬셔야 돼요, 정말로. 자기한테 맞는 걸로 쉬세요. 유튜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롱폼 컨텐츠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 저는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것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지. 저는 게임도 권장하는 편이에요. 게임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게임은 권하지 않아요. 이 그냥 그 뭐가 자동으로 해주는 게임들 있죠. 전 모바일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보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막 자기가 막 스킬 찍고 이제 막 적을 터치해가지고 이제 죽이고 이런 행동 자체가 없더라고요, 게임에서. 이걸 그냥 자동으로 해두고 이걸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런 거는 그쵸,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요. 내가 실제로 이제 어려운 챌린지를 뚫고 나가는 거, 그게 사실 게임의 묘미인데 그런 게임은 해도 상관없어요. 뭐든지 쉽게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들이죠.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만 맛볼 수 있게 그런 구조를 띄고 있는 것들만 좀 경계를 하시면 되고, 게임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영화가 나쁜 것도 아니고 만화책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만 경계하시고 자기한테 좀 필요한 휴식을 찾아서 쉬세요. 물리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이 만약에 이제 업무 시간 중에 끝나는 거라면 야근하지 않는 거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 야근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근데 휴식 시간은 줄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그런 걸 막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하더라도 제 주변에 이제 다른 직장인들, 다른 대표님들하고 비슷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절대로 그렇게 나이브하게, 아니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은. 하지만 내가 그러니까 운이 왔을 때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제가 휴식 시간을 왜 줄이지 말고 유지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과 퇴근 시간을 지금은 분리해서 생각을 하니까 일할 때 쉬는 시간을 줄이고 어떻게든 고효율의 업무를 하려고 계속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은 퇴근 시간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프레임이에요. 특히나 대표이사한테는. 내가 체력을 잠들기 전까지 잘 보존해야지만 회사 밖에 나와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만나고, 뭐 세미나가 있으면 세미나도 참여하고, 그쵸, 네트워킹하고, 이것도 다 에너지가 들어가고 체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걸 그냥 이제 그 삶 속에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꾸 근무 시간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내가 종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효율을 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길고 삶은 계속 이어지는데 내가 이 근무 시간 하루만 보고 일을 하게 되면 퇴근하고 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없어요. 놀 수도 없고 사람들과 가족들과 지낼 수도 없고 내가 뭘 더 배우는 데 시간을 추가로 할애할 수도 없고, 다음 날에도 또 그런 방식으로 일하면은 당연히 회사는 칼퇴를 할 수 있겠지만 퇴근 이후, 그러니까 삶 자체에 일밖에 안 남게 되잖아요. 그건 워라밸이 아니에요. 저녁이 있는 삶이더라도 그거는 균형이 깨진 거죠. 진짜 워라밸은 삶과 일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척점에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있고 일이 있으면 멀어지는 게 워라밸이 좋고 교집합이 많아지면 워라밸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삶에는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 속에 일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축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일은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린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도 하고 돈도 벌고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은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삶에.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은 뭐냐면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매우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일을 하면요, 나를 잃어버리기가 되게 쉽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일로 정의하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만 일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일만 하면은 무슨 생각만 하고 사는 거냐면 하루 종일 다른 사람 생각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쵸? 문제가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지만 고민하는 거잖아요. 하루 왼종일. 그 속에 나는 없고, 그쵸? 그럼 어느 순간 그냥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그 돈으로 할 게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쵸? 내가 싫어하는 건 뭐 내가 좀 싫어하더라도 참아야 된다는 생각만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는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만 높으면 삶이 공허해지잖아요. 그쵸? 일하는 동력이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이걸 지속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노는 것만은 놀 때만은 나를 위해서 쏘는 거죠. 내가 재밌고 즐거운 걸 하잖아요. 그쵸? 놀 때만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집중해요. 이 놀다라는 거는 뭐 책을 읽는 것도 될 수 있고 캠핑장에 가서 불멍 때리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노는 거예요. 이 축이 무너지면 절대 안 돼요. 또 한 가지의 축은 뭐냐면요. 일하는 것과 노는 것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치는 축인데 이게 배우는 거예요. 잘 놀기 위해서도 학습이 필요하고요. 일을 잘하는 데에도 학습이 필요해요. 삶에서 일하는 것과 노는 것과 배우는 것, 이 세 가지 축이 잘 밸런스가 갖춰져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무 시간 동안은 일을 했어. 그럼 퇴근할 때 놀 거야. 그럼 노셔야 돼요. 내가 삶 속에 일만 있고 노는 것과 배우는 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때 번아웃이 옵니다. 번아웃과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 무기력함이에요.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져요. 내가 자신이 엄청 게으르게 느껴지고 무능하게 느껴지고요. 자기가 번아웃이 온 건데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어지거든요. 집에서. 근데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월요병이 생겨요. 주말 동안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월요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출근하는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놀아야 되고 배웠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 삶이 건강해지는 건데, 삶에 일만 남겨두고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없앤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에 무리가 옵니다. 저는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회사를 이렇게 1년 동안 쉴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저는 우울증이랑 공황장애가 좀 심하게 세게 왔었어가지고 1년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네, 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엄청 다양한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간 거거든요. 세계 여행을 7개월 동안 했는데 그거 제가 하고 싶어서 뭐 버킷리스트라서 한 게 아니에요. 집에 있으니까 맨날 술 먹고 집에 와서 자해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너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너 다른 사람들 막 다 가는 어학연수나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한번 갔다 와라. 퇴직금 받은 걸로 나 아무 말도 안 할게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제가 가고 싶어서 간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쉬는지도 모르잖아요. 매일매일을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숙소도 예약해야 되지, 어디 가야 될지 정해야 되지. 그렇다고 하루 종일 숙소에 처박혀 있으면은 그쵸, 낯선 공간에 스트레스는 엄청 많이 받고 그러니까 계속 계획하고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고쳐지더라고요. 아, 이제 휴식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휴식도 내가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배워가는 과정이었다는 걸 저는 몰랐던 거죠. 내가 그 기준으로 지금 생산성 관리를 하시면서 한번 돌아보셨을 때 어쩌면 지금 업무 시간이 과중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업무의 양을 하면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업무의 양이 많은 거예요. 내가 좀 편하게 좀 숨통이 트일 정도의 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계속 가늠해 보셔야죠. 이 생산성 관리를 하면서. 그걸 제가 2단계, 생산성 관리 2단계 때 좀 자세하게 봐드리긴 할 건데 무조건 자기 자신한테 채찍질을 한다고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너무 힘들어.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의지를 가진다고 그 힘든 상황이 개선되나요? 안 돼요. 이건 개선이 안 돼요.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체력의 문제잖아요. 그럼 쉬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의 양은 어차피 나중에 생산성 관리 2단계가 될 때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종회기원도 보고 있고 추리소설도 보고 있고 심리학책도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근데 내가 이 활동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 남는 시간이 불안해지고 계속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같은 거, 압박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도 활동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손에 쥐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활동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되면 책 한 권만 골라서 다 읽을 때까지 그 책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갈 수가 있어요. 목표가 생기면. 예를 들면 내가 1시간 동안 30페이지만 읽었어. 그럼 내일은 1시간 동안 40페이지 읽어보자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때때로 40페이지를 읽을 때 7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생산성이 개선된 게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나의 체력을. 그래서 1단계 때는 지금 나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업무를 다양하게 넓히는 게 아니라요. 한 가지 업무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수평적인 거예요, 업무가. 쭉 깔려 있는 거죠, 다양하게. 근데 이 생산성 관리를 하면서 만드셔야 되는 축은 수직이에요, 수직. 이 깔린 거 중에 어떤 걸로 우물을 파내러 갈지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다양한 모든 일을 하는데도 똑같은 시간이 들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하는 것에도 똑같은 시간이 들어요. 뭘 더 지향해야겠어요? 그쵸. 지금 수직 터널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